안녕하세요. 심석고등학교 2학년부 교사 김기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24학년도 대입 정보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료는 2024학년도 각 대학 입학 전형 요강 2022년도 4월 말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 정보 119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간한 책이고요. 심석고등학교 입시 빅데이터 라는 내용들을 출처로 근거로 자료들을 정리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2024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수시원서 접수가 2023년도 9월 11일부터 2023년도 9월 15일까지, 정시원서 접수가 2024년도부터 2024년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수능은 2023년 1월 16일에 실시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일정보다 수시원서 접수 기간은 좀 당겨졌고요. 정시원서 접수 기간은 좀 미뤄졌고 수능은 하루 당겨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수시학생부 작성 기준일이 8월 31일입니다. 앞으로 한 9달 정도 9달에서 10달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 대학 수학능력시험 11월 16일, 정시학생부 작성 기준일 11월 30일, 수능 성적 통지 12월 8일, 수시 합격 등록 기간 12월 18일부터 21일,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 1월 3일부터 1월 6일, 정시 합격 등록 기간 2월 7일, 2월 13일까지로 진행되는 일정으로 대입 전형 일정을 볼 수 있고요. 사실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수시학생부 작성 기준일까지 아직 이제 1년도 안 남은 한 10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입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입 모집 비율을 좀 살펴볼 건데요. 4년제 대학 기준입니다.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비율이 2024학년도에는 79대 21이고요. 자, 이 비율은 2022학년도나 2023학년도에 비해 수시 모집은 약간 늘어났고 정시 모집은 약간 줄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시가 확대됐다라고 해서 정시 모집 비율이 굉장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거는 주요 대학 중심으로 정시 모집이 늘어났다는 내용이고요. 사실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지방대학을 중심으로는 수시 모집을 좀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시 모집을 늘려야지만 학생을 먼저 선발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 모집 비율은 줄어들지 않았다. 학생 수가 줄어든 것만큼 그 위기감으로 수시 모집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합계가 34만 4,296명인데요. 전문대 16만 6,588명을 합치면 대입 모집 정원은 대략 50만 명을 넘기게 됩니다. 2024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학생들이 2005년생인데요. 2005년생 학생들의 인구가 43만 6천 명입니다. 그 전년도보다 한 3만 7천 명 정도 적은데요. 그것을 좀 생각을 한다면, 그 인구 수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사실 대입 모집 정원이 그렇게 빡빡하지는 않다라는 점을 좀 평가해 볼 수 있는데요. 43만 6천 명이라는 2005년생의 인구 비율은 그 앞으로 그 뒤로 한 몇 년씩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7살 아이들 부터 현재 7살 아이들부터 요 인구보다 적은 인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대입을 꼭 좀 인구 대비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보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인구가 좀 적기 때문에 대입에서 좀 유리한 점이 인구 수만 놓고 본다면 조금은 있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대입 모집 비율을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다시 나눠서 살펴보면은 비수도권 대학의 수시 모집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입 모집 정원을 채울 수 있는 인구가 좀 줄어들어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 모집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수시 모집을 좀 전략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보시다시피 2023학년도 대비 2014학년도에
비수도권 수시 모집 비율이 2% 늘어났고 그에 반해서 정시 모집 비율이 2%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대학도 수시 모집 비율이 생각만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 정시 모집 비율이 확연히 높은 것은 볼 수 있죠. 35% 뽑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적은 비율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형에 대한 용어를 좀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 전형 이런 큰 용어들이 좀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내신이 중심이고 플러스 알파가 들어갈 수 있다. 면접 또는 생활기록부, 수능 최저와 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도 학교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보지만 면접, 수능 최저 같은 내용들이 플러스 알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능 전형 또한 수능이 중심인데요. 드물게 학생부를 보거나 내신이 좀 반영되는 또 면접이 반영되는 대학이나 학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역균형 선발이라는 이름으로 주요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데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교과를 바탕으로 학교의 추천 여부 또 재수생의 응시 여부 등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과 전형의 주요 대학 명칭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용어들을 중심으로 대입 모집 정원의 좀 비율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수능 전형, 실기 실적 전형, 기타 전형으로 나눠서 보시면 2024학년도와 2023학년도의 모집 비율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 전형을 아까 말씀 안 드렸죠? 죄송합니다. 교과 전형을 전국적으로 좀 많이 뽑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비수도권 대학들이 수시로 뽑는 전형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전국 대비 가장 많은 모집 비율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수시만 본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전형을 본 거기 때문에 교과 전형의 이 비율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종합 전형, 종합 전형, 수능 전형 이런 순으로 2024학년도에 모집 비율이 높은데요. 이것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에 대한 큰 차가 뚜렷이 나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모집되는 전형입니다. 60% 가까이 뽑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전형 중심으로 비수도권 대학에서 뽑고 있는데 수도권 대학에서는 수능전형을 가장 많이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도권 대학은 수능, 종합, 교과 순이고요. 비수도권 대학은 교과, 종합, 수능 순입니다. 자, 잠깐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다음 중 2024학년도 모집 정원이 두 번째로 전국에서 많은 대학은 어디일까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학은 경북대학교입니다. 수시와 정시 합 기준입니다. 제2국민전형은 제외하고요. 수시와 정시만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이 뽑는 대학 경북대에 이어서 두 번째 대학은 인하대학, 한림대학, 계명대학, 가천대학, 조선대 중에 어디일까? 네, 정답은 계명대학교입니다. 계명대학교는 4,980명을 뽑네요. 경북대학은 4,999명을 뽑습니다. 계명대학은 야간대학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모집 정원을 선발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대입 전형 요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2024학년도 특징은 자소서 폐지가 먼저 있습니다. 자소서가 폐지돼서 생기부 중심의 평가가 강화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과세특을 중심으로 생기부 내용 기재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전공 연계에서 교과를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된 교과를 이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2024년도부터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대학의 면접이 신설 및 강화되었다는 내용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 이 스펙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형 방법이 2021학년도 서류 100% 선발했다가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60%와 서류 종합 40%를 뽑게 된 학교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류로만 보던 학생부만 놓고 봤던 학교가 교과와 학생부를 같이 보게 되는 걸로 바뀌었는데요.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과 성적은 2.29에서 2.21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서류만 보는 것과 교과와 서류 보는 것의 스펙 차이가, 다시 내신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국대학교 자료인데요. 동국대학교 학교생활 학생부 종합전형을 놓고 봤을 때 예를 든 거지만 스펙의 중심은 그래도 내신이다. 교과 성적을 잘 관리하고 학업을 충실하게 임하는 것으로 스펙의 기본 중심을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즉 학교 생활의 다양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려면 교과 수업에 충실히 임하고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는 내용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은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대학이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거의 대부분 대학들이 진로 선택의 과목을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하였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반영을 하지만 그 중요성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잘 준비해야 된다는 내용을 교과 전형에서 볼 수 있고요. 수능 최저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물론 일부 대학들이 축소하거나 수능 최저를 완화하거나 없앴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능 최저는 굉장히 교과 전형의 주요 대학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 수 있고요. 바로 뒤에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에도 서류평가가 적용되는 대학들이 나타났고요.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와 같은 학교들이 나타났습니다. 지역균형 선발 실시대학이 증가했다는 내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대학들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내용으로 교과 전형을 뽑고 있는데요. 2019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각 대학들에게 10%의 주요 16개 대학들에게 10%의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권고했고요. 대학들이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10%의 학교장 추천 여부, 수능 최저 여부 등을 좀 다르긴 하지만 교과 전형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내용으로 교과 전형을 뽑고 있다는 내용을 생각해 보시고요. 요강 같은 거 살펴보실 때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영상을 또 찍을 건데 농어촌 관련 영상에서 소개하겠지만요. 지역 균형 선발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 균형 선발이 교과 전형의 주요 대학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수능 최저 학력 적용 비율을 좀 살펴볼 건데요. 교과 종합 수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서울, 인천 지역의 교과 전형 수능 최저 적용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면 56.6%, 76.2% 등으로 굉장히 높은 비율로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놓고 봐도 한 30% 정도의 교과 전형들이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23.2% 전국적으로 보고 있고요. 서울은 33.9%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근거로 수능 최저학력이 적용되는 수시 인원 62,075명과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 72,264명의 모집 정원을 합치면 134,399명이 되는데요. 이건 전체 모집 정원의 39%가 됩니다. 39%가 수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을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수능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수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33.9%가 수능 최저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위에 써놨는데요. 수능 일반 전형 비율이 33.12%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6%, 67% 정도가 수능 최저 없이는 인서울대학을 지원하기 좀 어렵다. 교과, 종합, 그리고 수능 위주의 전형의 수능 직간접적인 영향 비율이 67%, 60% 후반대다라는 점을 생각하신다면 꼭 수능을 좀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했을 때의 예시인데요. 지금 제 얼굴 때문에 성균관대 뒷부분하고 건대가 안 보이는데 1.8, 1.8, 2.0, 1.9, 그러니까 맨 밑이 1.9, 2.0, 1.8입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성균관대와 건국대도 수능 최저가 있는데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을 살펴보면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과 있는 대학의 가장 큰 차이는 충원율입니다. 수능 최저가 없을 경우 충원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예비 번호가 안 돈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비가 거의 되지 않고 한 번 붙은 친구들이 거의 끝까지 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에 반해서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은 회전율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323%죠. 3바퀴 가까이 돌고요. 건국대도 4바퀴 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것을 대비하는 게 좀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의 실력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일단 70% 컷 자체도 연세대학교가 더 낮은 거의 최상위권 애들, 최상위권 애들만 최상위권 학생들만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수능 최저에 대한 좀 압박감, 필요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점을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수능 전형인데요. 수능 전형에서는 수도권 증가, 비수도권 감소, 선택 과목의 유불리 존재, 과학 투 선택 과목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 좀 약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선택 과목의 유불리는 이게 과목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통 이제 주요 대학들이 적용하는 표준 점수의 차이가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조금 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선택 과목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겠죠. 자, 서울대는 과학2 선택 과목에 대한 가산점을 갖고는 있지만 과학 1 선택도 적용할 수 있게 정시 지역 균형 선발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가산점을 아예 폐지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은 최근 6년간 4년제 수시 지원 성향의 빅데이터인데요. 심석고등학교 자료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또 제 얼굴이 또 가렸네요. 네, 좀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합격 비율이 가장 높은 전형은 역시 농어촌 특별전형입니다. 자, 농어촌 특별전형인데요. 두 번째 영상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내용을 아시겠지만 농어촌 특별전형은 수시입니다. 교과 전형으로도 뽑고 종합 전형으로도 뽑는데 주요 대학들은 좀 종합 전형에서 많이 보고 있고요.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해서는 교과 전형으로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나 비교과나 놓고 보시면 그 비율은 좀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합격 비율이 전체적으로 전체 수시 합격 학생들의 한 33%, 34% 정도 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자, 합격 비율 대비, 그러니까 지원 비율 대비 합격 비율이 가장 높은 건 고른기회 전형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영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영상에서 농어촌 얘기를 할 건데 농어촌 특별전형이 고른기회의 일부 자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고른기회 전형에도 농어촌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어촌과 고른기회 전형을 좀 놓고 보면 합격 비율이 수시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지원 대비 합격 비율이 높은 것을 고른기회 전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과 전형을 좀 특징적으로 좀 또 보시면요. 전국적으로는 교과 전형이 지원 대비 합격 비율이 높은 편인데 수도권 대학은 조금 거기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수도권 대학들은 최저가 좀 높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지원 대비 합격 비율이 낮은 건 아니고요.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비수도권 대학보다는 수도권 대학의 수능 최저가 좀 높은 편이어서 조금 부담감은 있다. 그래도 잘 맞춘다. 합격 비율이 낮진 않다. 네, 볼 수 있습니다. 15.99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입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전형들도 한번 특징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죄송합니다. 또 이게 또 끊겼네요. 네, 제가 한번 영상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4학년도 대입 정보를 한번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심석고등학교 2학년부 교사 김기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